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알고 계시죠? 이건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최근 보니까 대만, 인도, 일본,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병청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이게 걸린 것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학교에 오지 마라 라고까지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흡기 증상, 기침도 나지만 그거 이외에 발열, 두통, 몸살, 발한, 근육통 같은 호흡기 증상 이외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난다 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폐렴이라면 당연히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열이 따다다닥 단기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한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는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감염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코로나랑 좀 비슷하죠. 코로나 초기 얘기랑. 그래서 이 전염을 막기가 참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것이 자연 회복이 돼요. 하지만 10% 정도에서 이제 악화가 돼요. 여러분 1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 초기에 단 2% 중증률, 사망률만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중증화율은 굉장히 큰 확률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것의 진단은 여러분 아직까지 코로나처럼 이렇게 간편 진단 키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고 진짜 의심되고 확진하려면 PCR이라는 걸 해서 좀 시간이 걸려요. 간편 진단 키트가 지금 개발되고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원과 일반 동네 병원에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로 임상적으로 진단이 된다. 그리고 PCR로 확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의사가 이거를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 이런 폐렴이 돌고 있구나. 혹시 비정형 폐렴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일단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나 우리 일반인들이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자, 우선 의사가 의심을 못한 상황을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의심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감기나 바이러스 감기인 줄 알겠죠. 혹은 일반 그냥 세균성 폐렴. 그러면 가장 흔히 우리 동네 병원 의사나 어디 가서 뭘 처방하냐면 우리가 페니실린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 그런 항생제를 처방을 해요. 물론 소염진통제 처방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병원 의사가 흔히 처방하는 바로 그 항생제는 이 마이코플라스마, 이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개한테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없어? 그러면 나의 면역으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이라는 존재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다는 건 이게 큰 문제죠. 그렇죠? 진짜 면역이 약한 분들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항생제를 믿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믿고 며칠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다가 바로 입원해서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느냐? 꼭 알아두세요. 마크롤라이드 계열 약이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 이런 약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1차 약은 마크롤라이드 계열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마크롤라이드 계열을 그냥 모든 환자한테 감기와 코로나 독감다 의심된 열나는 사람 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내성이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내성? 그 내성 갑자기 왜 나오냐? 이 최근에 유행하는 이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마크롤라이드 중에 에리스로마이신, 클라이스로마이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내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전상 잘 듣는 항생제임에도 불구하고 써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또 악화돼가지고 또 입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심이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마크로라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많이 이렇게 내성이 없는 것이 이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지트로마이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일반 투여 용량보다
조금만 더 올려서 투여를 하면은 내성이 설사 있더라도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그리고 이 아지트로마이신 자체가 그렇게 내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이 안 쓴 약이라서. 그래서 이 약은 다른 에리스로마이신이나 이런 애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성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안 듣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차 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차 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 그러니까 사이클린 계열하고 뭐 시플로플록사신, 사신으로 끝나는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에서 금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뼈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시플로플록사신 같은 애는 18세 미만, 좀 더 금기 연령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광범해져요. 왜냐하면 얘 부작용이 더 많아. 2차적으로 독시사이클린 계열을 선택을 해서 독시사이클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선택을 해서 투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부작용이 많은 퀴놀론 계열 시플로플록사신을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현재 코로나 독감이 유행하고 다른 감기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여기다가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같이 겹쳐서 유행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곧 이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 일반인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이게 마크로라이드,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스마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반드시 이제 처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심을 해야 처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1차 약으로 아지트로마이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기존에 늘 습관적으로 쓰던 오구멘틴 계열 항생제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만 쓰면은 효과가 전혀 없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